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 신뢰 국가의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상황 좀 먼저 짚어볼 텐데요. 수요일이라서 마찬가지로 주 초반에는 감소하고 이제 중반이 시작됐으니까 그 이후에 증가하는 양상은 매주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여전히 확진자들이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걸 이제 안정기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감소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까지의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정체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진자 숫자를 볼 때에는 하루 단위 숫자를 보면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항상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를 봐야 되는데요. 가장 높을 때는 700명대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600명 정도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확진자 숫자를 늘리려는 두 개의 힘이 있고 줄이려는 한 가지의 힘이 있는데요. 늘리려는 힘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파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피곤하시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점 완화되고 있으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힘이 작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이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의 거의 20%대까지 1차 접종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그 말은 감염 속도가 80%로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 그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정체기에 있는 것이고요. 6월 달에 접종이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빠르게 늘어날수록 확진자 숫자는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시기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7월 말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확진자 숫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뉴스가 있는데요. 그 트래블 버블과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단 방역 상황이 좀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건데요. 일단 어떤 국가들과 협의가 되고 있는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은 방역 상황이 굉장히 안정된 국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영국과 미국은 발생 수준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반면에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은 그래도 확산 속도도 굉장히 낮으면서 접종률도 높은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는 국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유행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트래블 버블이라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정재훈 교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좀 소규모인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어떤 대상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도 그렇다면 충분히 열려 있겠네요. 네, 대상 국가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백신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유행 상황이 안정이 되었고 예. 그다음에 서로 왕래를 해도 해외 유입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의 추진이 가능한 것이죠. 예. 네. 하나 더 짚자면 접종 완료자의 한 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 당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종 완료자라 하면 2차 접종까지 마무리되고 그리고 14일이 경과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 백신이기 때문에 2회 접종하고 2주가 지나면 접종 완료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 백신이기 때문에 예. 1회 접종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백신 효과가 완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몇 회 접종 백신이냐에 따라서 백신 접종 완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회 접종 백신과 2회 접종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트래블 버블을 형성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WHO에서는 승인을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승인하지 않은 백신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WHO에서도 승인하지 않은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백신을 접종한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면 원래 괌이나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분들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되는 겁니까? 네, 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회 접종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WHO가 승인하고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백신들이 대표적인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 특히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예.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괜찮겠습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방역에 대한 측면인데요. 우리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해외 유입 사례,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이익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보다 높다라면 우리는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저는 이런 트래블 버블의 추진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만 늦게 해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가 해외에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국내 유행 상황이 조금만 더 안정된 상태에서 이런 방역 완화 정책들을 추진을 한다면 예. 향후에 지속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하더라도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시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백신 접종 상황을 좀 보면 국내 백신 1차 접종자 누적 900만 명 넘었습니다. 1차 접종자가 이제 1000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총 920만 2,346명. 2차까지 마치신 분들이 232만 5,259명. 퍼센테이지는 이제 보여드리는 그대로고요. 이번 주에 국민의 20% 수준, 저는 지금 방금 1000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밝힌 것처럼 이번 주 안에 1000만 달성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안에는 1000만 명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백신 물량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단시간 내에 소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역량과 행정력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얀센 백신 100만 회 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빠르게 받고 그다음에 접종 대상자를 선정한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이내에 100만 회 정도의 배분은 다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접종 능력도 우리나라는 가장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저는 150만 회까지도 하루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는 물량이 충분하게 되면 저희가 그만큼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좀 다행인 것은 국민들께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이 형성되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예. 논란이 어느 정도는 불식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루에 150만 명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확진자 수준 정도가 통제 가능한 정도로 유지될 때를 가정하고 말씀하신 거죠? 네, 확진자 숫자와 이제 백신 접종은 사실은 큰 관계는 없고요. 우리가 백신 접종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학조사하는 것과 확진자를 치료하는 부분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계없이 저는 물량만 충분하다면 8월이나 9월에 가장 접종이 빠르게 일어날 때에는 하루 최대 150만 회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젊은 층들의 백신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사전 예약이 일찍 마감이 됐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빠르게 마감이 됐던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높은 상태이시고요. 실제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는 접종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사실상 30세 미만의 이제 국민들께서는 접종 의사가 있으시더라도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니까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셨던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거나 예. 아니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7월부터는 해제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얀센 얘기해 볼 텐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그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 계시죠?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 대상으로 예약을 받았는데 이제 그 접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백신 얘기하면서 얀센 백신 얘기도 잠깐 트래블 버블 얘기하면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계열은 유사한데 일단 2번 맞는 게 아니라 1번 맞는 거 정도. 이 정도는 이제 거의 뭐 많은 국민들께서 학습을 네네.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얀센 백신 만든 분들한테 따로 있을까요? 네, 얀센 백신은 장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만 접종을 해도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요. 네. 단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1회 접종 백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회 접종 백신보다는 효과의 지속 기간이나 효과의 크기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얀센 백신도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기 때문에 희귀혈전증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첫 번째 그 백신의 효과의 지속 기간과 효과의 크기가 낮다라는 것은 예. 어차피 내년이 되면은 한번 부스터 접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거의 네.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차 접종이나 아니면 2회 접종을 통해서 한 번 더 접종을 하시게 되면 지속 기간도 길어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 그다음에 효과의 크기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희귀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 미국에 비해서 희귀혈전의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거의 600만 회 이상 사용이 됐는데 그중에 희귀혈전증으로 확진된 분은 1분에 불과합니다. 그걸 우리가 발생률로 환산을 해보면 100만 접종당 거의 0.3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준은 유럽이나 미국 대비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데요. 근데 혈전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아시아계 인종에서 굉장히 발생률이 낮은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인종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 데이터를 보면 이 희귀혈전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발생률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자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만 회 접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희귀혈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귀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접종하고 4일 정도 지나서 두통이 발생을 하고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그때는 희귀혈전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꼭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영상의학적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얀센 접종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얀센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달 말로 유통기한이 끝나는 약만 수백만 회 분량이라고 하는데 앞서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재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이 접종을 아직도 꺼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첫 번째로 백신 자체의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얀센 백신이 보관 기간이 3개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조금 지연되게 되면 빠르게 유효 기간이 도래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이 미국에선 이미 굉장히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남아있는 분들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접종 의사가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그걸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지금은 미국은 백신 공급은 굉장히 충분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백신의 수용성이 낮은 집단이 남아있고 주저하는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점차 도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게 얀센 백신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최대한 국제보건에서도 기여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이 미국에서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를 보면 접종률이 80%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80%까지 도달한 시점에서는 접종을 거부하는 20%가 항상 남아있게 되거든요. 예. 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미국과 동일한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있거나 아니면 백신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얀센 백신 접종 저희가 내일부터 예약하신 분들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아마 그 정부가 밝히기로는 그 유효 기간이 23일까지다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접종 기간이 20일까지니까 크게 상관없겠죠. 네, 백신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보관을 증명이 된 근거가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3개월이 끝나고 나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그 유효기간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접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효기간 도래 전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효기간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접종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고 앞으로 3분기에는 어떻게 접종이 될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단 고령층, 위중증자분들 그리고 사회 필수 인력들이 맞았는데 3분기부터는 희귀 질환자분들을 우선 접종을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3분기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마련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백신 접종의 목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네. 당장 지금 우리가 백신 필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시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서 접종을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코로나19는 연령에 따라서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50세 이상부터는 유의미할 정도로 사망의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분기 접종을 할 때에도 50세 이상의 국민들에 대해서 빠르게 접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20대에서 40대라고 하더라도 예. 치명률이 높아지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으시다거나 면역 관련 질환이 있으신다거나 암이나 희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부터 먼저 챙겨드리는 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접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저는 7월에서 8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굉장히 급격히 좋아질 겁니다. 예. 얀센 백신도 들어오고 노바백스 백신도 들어오고 모더나의 생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예. 그때 있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접종 의사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접종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때 남아있는 분들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고 결국은 그런 분들을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되는 것인데 집단 면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말쯤 되면은 선착순으로 얀센 백신 접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 의사가 있는 분들을 빠르게 모셔서 접종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 20대에는 코로나19 백신 이제 후순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기 접종을 위해서 대학 수능 시험과 9월 모의 평가에 원서를 내겠다. 실제 이제 9월 모의 평가를 실제 치를 경우에는 이제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의학적인 필요 말고 사회적인 필요로 접종하는 대표적인 대상이 고3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예.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접종을 해드리게 되는데 반드시 이런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접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의학적인 필요가 아니고 사회적인 필요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방역이나 아니면 백신의 수용성에 있어서는 이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있어서 우리가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형평성을 어떻게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적인 목적이나 모의 평가에서 현장의 혼란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고3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목표로 접종을 해주겠다라고 결정한 순간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처벌을 하기도 어렵고요. 행정적인 제약을 주기도 어려운 것들이라서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심에 네. 맡겨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 한편으로는 또 20대 분들이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친 그런 피로감 같은 걸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설명들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설명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요. 지금 20대와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가 더 높은 연령층에 대해서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희생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좀 위로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20대와 30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의학적인 목적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위로 방안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나눌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을 텐데요. 권영진 대구시장, 화이자 백신 대구시 차원에서 이제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엔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그냥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그 광역 지자체로서 벌인 일이라 굉장히 좀 사회적인 파장도 날 만한 일이고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사기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또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뭐 해명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네. 이제 백신의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개별적인 광역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한 말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대구에서 이런 직접적인 노력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백신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공급에 있어서는 이제 협상 창구를 단위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사가 되던 성사가 되지 않건 간에 정부에게 있어서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광역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국가의 백신 접종 정책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이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 공급에 있어서는 예방접종 관리 추진단으로 창구를 일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종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돌파 감염 사례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 질병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분들은 감염이 돼도 일단 몸속의 바이러스는 더 적고 그리고 증상도 가볍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확실히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납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요. 우리가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의 중증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두 번째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예방과 중증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백신의 원리상 감염을 막아주고 중증화를 방지하고 타인에게 혹시 감염되더라도 전파 가능성까지 떨어뜨리는 것, 요 세 가지가 백신의 본질적인 목적이고요. 네. 그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상황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